보유세까지 올릴 건데 버틸 수 있겠냐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집값이 한 5억 정도가 올랐다. 그러면 이게 일반 과세일 때랑 양도세 중과일 때랑 세부담이 얼마가 차이 나는지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KB 부동산 어플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KB와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KB 부동산 집동산은 앞으로 제가 부동산 세금은 물론이고 KB 부동산 통계 데이터가 있는데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AI까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료급에 활용할 수 있는 세금 계산기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써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이거 제가 아주 쉽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이 본 프로가 고정이 되게끔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댓글 그리고 조회 그리고 널리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세 중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6년 5월 10일부터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행이 돼요.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세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일단 좀 분위기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라고 제가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보니까 바로 왼쪽에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쐐기 힘 세다고 바꿔주면 안 돼. 뭐 하루 4차례 글을 올렸다. 부동산 팽창은 거품 키운다. 지금 굉장히 좀 워딩이 좀 세고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어떤 희망은 좀 사라졌다고 보시는 게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주 작은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면, 매도 계약을 하면 중과를 피하는 걸 한번 국무회의에서 검토하겠다. 이거는 좀 시행령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약간 좀 희망을 가져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세부담이 워낙 커지는데 어려운 게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값이 한 5억 정도가 올랐다. 그러면 이게 일반 과세일 때랑 양도세 중과일 때랑 세부담이 얼마가 차이 나는지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좀 빨리 팔 건지 아니면 좀 가지고 있든지. 이제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좀 올라갑니다. 이 부분도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 저도 손으로는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잘 못합니다. 그런데 KB 부동산 어플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유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유료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그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한번 좀 볼게요.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메뉴를 보면은 여기 쭉 나오고 밑으로 내리면은 밑에 세금이 있는데 세금 계산기가 있어요. 세금 계산기 누르면 여러분들 KB 스타뱅킹으로 연결이 되고 KB 세금 계산기가 나오는데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굉장히 많이 있고, 이 KB 국민은행의 제휴사인 주식회사 아티웰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건데 광고는 아니고 나중에 광고 들어오시면 좋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신뢰성이 높아요. 제가 잘 써보니까 괜찮아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누른다. 자, 양도소득세를 누르면은 일단 우리 양도가는 뭡니까? 내가 파는 금액이에요. 여기서 이제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금액을 좀 일부러 좀 크게 할게요. 한 20억에 팔았다고 가정할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제가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취득가는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0억. 자, 그리고 이제 필요경비하고 수수료가 있는데, 이때 필요경비하고 수수료는 취득세,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5천만 원 정도만 해봅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 부동산의 종류가 1주택, 그리고 2주택, 3주택 이상인데 우리는 3주택 이상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밑에 친절하게 잘 나와 있죠.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된다. 정말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지분 비율 선택인데, 이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공동명의 하는 게 좋다고. 일단 단독명의 100%로 하고 보유기간 10년 하겠습니다. 10년. 내가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 있으니까 20억 2배가 된 거예요. 이런 아파트들은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데, 양도시 소재지죠. 양도시.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취득했을 때는 조정 비조정 상관없고 양도할 때 조정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이고 경기도는 12개 지역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자, 이것만 넣으면 다 끝나요. 되게 쉽죠? 여기서 제가 계산하기 눌러볼게요. 바로 나옵니다. 계산하기 누르면 예상 세액이 3억 1천 정도가 나옵니다. 3억 1천 정도. 자, 그런데 이거는 일반 과세일 때 3억 1천 정도가 나오고, 만약에 이게 양도세 중과가 되면 이게 7억 정도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현재 지금 계산기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니까 지금 일단 일반 과세로 나와요. 그래서 3억이 나오는데, 여기 보충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오른쪽은 제가 다 계산을 한 건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중과가 들어가면. 이게 첫 번째 페널티고, 두 번째는 세대기준 주택수에 따라서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42%가 아니라 72%까지 올라가 버려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기존 일반과세 3억 1천이 아니라 7억으로 올라갑니다. 무려 4억이나 더 올라가는 거죠. 참고로 2주택 중과면은 6억이에요. 그러니까 세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아마 일각에서는 5월 9일 되기 전까지 팔아야 돼서 매물이 좀 나오니까 시장의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팔 사람 다 팔았고 증여할 사람 다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25년 7월 달 그리고 11월 달 증여 건수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가격이 급격히 내려간다, 이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세금은 뭐예요? 보유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도 본인의 그 어떤 SNS 등을 통해 가지고 보유세까지 올릴 건데 버틸 수 있겠냐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또 뭐죠? 그럼 내가 지금 보유세 얼마나 나오는지 이거 좀 궁금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여기 계산기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 계산기가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자, 보시면 보유세는 가장 위에 있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주택 수가 두 채다. 그러면 주소 검색을 하면은 이게 검색을 해가지고 정확한 공시가격을 찾아줘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빨간색으로 있는데 공동주택 가격 안 확인하기도 있어요. 이걸 누르면 또 정확하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친절하게 잘 나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동호수까지 좀 파악이 힘들고 대략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2025년 공시가격을 넣는 거예요. 2025년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은 공시가격은 대략 시가의 70% 정도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10억이니까 7억을 입력을 한다. 됐죠? 이 상태에서 소재지가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이거는 주택임대 사업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거주주택이냐 아니면은 미등록 임대주택이냐, 단기 임대주택이냐, 장기 임대주택이냐, 이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거주주택으로 해볼게요. 면적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게 60에서 85니까 60에서 85 넣고, 자, 우리가 두 채라고 했죠. 근데 지금 하나만 넣었죠. 그러면 주택 추가 하나 더 넣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랑. 그래서 25년 공시가격을 이번에도 그냥 제가 7억으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조정 대상 지역이고, 이 경우에는 이제 거주주택이 아니죠. 그러면은 미등록 임대주택, 만약에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하시면은 밑에 다른 걸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도 60에서 85 이하. 그리고 이게 다 끝났어요. 계산하기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자, 재산세, 종부세 계산 결과 25년도 값만 넣었으니까 25년도만 나오잖아요. 483만 원이 나왔어. 이게 우리가 두 채를 가지고 가면서 내야 되는 보유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483만 원에 25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현재 지금 재산세는 369만 원이고 나머지 113만 원이 종부세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택이 2주택 이상 다주택인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 같다. 그러면은 483만 원 중에서 종부세에 해당하는 113만 원, 이게 얼마나 더 오를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제가 그냥 퉁쳐서 계산하기 편하게 25년 되는 보유세에서 한 적당히 1.5배, 좀 넉넉하게 2배 정도 하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2025년도가 100이야. 26년도가 0.5 올라서 150이에요. 다시 여기서 0.5가 올라서 1.5가 올라서 1.5배수가 되면은 25년 대비 한 2배수가 넘습니다. 27년도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금 계산기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궁금할 거예요. 보유세도 올라갈 거고, 특히 양도세는 우리가 봤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내가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좀 금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금매 잡냐?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핵심 지역만 가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금액대가 8에서 9억대다. 그러면 가야 될 곳이 A, B, C 딱 정해져 있어. 자, 그리고 14억에서 15억 정도 된다. 여기가 지금 제일 치열하거든요, 지금. 또 있어요. 그럼 어디냐? 다음 영상에서 말해줄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면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숙제를 좀 줄게요. 우리가 이제 이왕이면은 양방향 소통을 해야 돼요. 혼자 이렇게 떠들면 재미가 없어요. 자, 제가 무슨 숙제를 줄 거냐? 방금 제가 했었던 세금 계산기 있죠? 세금 계산기로 여러분의 한번 보유세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양도세도 좋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 신혼부부이고 내 집 마련 하려고 하는데 무슨 내가 세금 계산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살고 싶은 집,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 정도 된다. 이거 내가 보유세 얼마 낼까? 그러면 한번 계산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생각보다 1주택자 하신 분들은 보유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내 집 마련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